안녕하십니까? 요즘 동성성행위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동성애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입장의 변화 뒤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는 유전적이고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일부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이 동성애자들 가운데 일부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성성행위에 대해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잣대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지요. 2018년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동성애는 찬성 반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애자와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동성애자는 마치 왼손잡이로 태어난 소수자일 뿐 반대와 찬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같은 해 10월 27일 방송된 엄경철의 심야 토론회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금태섭 의원이 나와서 비싼 말을 반복했습니다. 동성애는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왼손잡이로 태어난 것과 같다. 따라서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라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죠.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2017년 대선주자 TV 토론회에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자 그에 붕괴하면서 유튜브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너에게 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너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번 논리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하튼 그녀 역시 동성애는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찬성과 반대를 하려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저변에 깔려있는 전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동성애는 유전적이라는 전제입니다. 동성애는 타고난다라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인 입장일까요? 1993년에 동성애자인 딘 해머라는 학자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권위가 있는 사이언스지에 261호 321에서 327페이지의 논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A Linkage Between DNA Markers on the X 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입니다. 구제 번역을 하자면 X 염색체에 있는 DNA 표식들과 남성 동성애 지향성 사이의 연결고리 정도가 될 겁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남성 동성애자 형체가 있는 40가족의 X 염색체를 채취해서 분석해 보았더니 XQ28이라고 불리는 유전자로 인해 동성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동성애와 XQ28이라는 특정한 유전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동성애가 특정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동성애자는 타고난다는 것이야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 논문은 7페이지 분량의 짧은 논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의 논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이 발표되기 전에는 동성애 성적 지향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된 것이기 때문에 교정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딘 해머의 연구 결과로 인해서 기존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2005년에 흥미로운 논문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이 논문은 브라이언 무스탄스키를 비롯해 딘 해머도 포함된 연구팀에 의해 진행된 논문이었습니다. 논문 제목은 A 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입니다. 번역하자면 남성 성적 지향에 대한 Genome-Wide Scan 정도가 될 겁니다. 휴먼 지네릭스라는 학술지의 116권 272에서 278페이지에 실려 있는 짧은 논문인데,
4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논문의 핵심은 1993년에 발표됐던 논문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에 있고, 결론은 동성애가 XQ28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유전자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머는 한 인터뷰에서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특징들이 어떤 특정한 단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동성애도, 즉 동성 성적 지향도 여러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지는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오히려 자궁 내에서의 호르몬 문제라든지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과 같은 외적 요소들, 즉 유전되지 아니한 외적 요소들에 의해서 성적 지향성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딘 해머는 1993년에 발표됐던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005년에 동성애가 특정 유전자와 무관하다는 논문의 내용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에 발표된 논문에 갇혀서 동성애자들 중에는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성 성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석대 헌법재판관이라든지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1993년의 연구 결과에 갇혀있는 분들이게 되겠고, 일부 목사님들과 신학 교수님들도 이에 포함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최근에 발표된 논문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눠보면 생각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8월 29일 앞서 언급했던 사이언스 365에 실린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은 Large Scale GWAS Reveals Insights into the Genetic Architecture of Same-Sex Sexual Behavior입니다. 번역하자면 대규모 GWAS는 동성성행위의 유전적 구성에 대해 통찰력을 보여준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GWAS는 유전체 연관 분석 방법을 말합니다. 어쨌든 앞서 언급했던 논문들이 주로 남성 동성애자들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번 연구는 남자 여자를 모두 포함해서 동성성행위 경험이 있던 자들 47만 명, 정확하게 말하자면 47만 7,5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연구 결과는 동성애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단일 유전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5개의 유전자 변이가 동성애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여러 특성들과 중복해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 변이가 동성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동성애를 결정짓는 단일 유전자는 없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동성성행위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라는 것이고 여러 다양한 환경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 중에 일부가 유전적으로 타고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것이 1993년에 발표된 딘 해머의 논문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2005년과 2019년의 연구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2019년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동성 성적 지향이 유전적이고 선천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미 맹신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성경은 동성애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